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일부 김도환입니다. 어제인 28일에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영란법이 증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유통주 등 관련 주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주 사업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늘었다고 합니다.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4개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4조 4,1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별로는 다릅니다. 신세계 매출은 37.9% 늘었고 이마트와 현대백화점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은 롯데쇼핑은 3%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롯데쇼핑은 22.3% 줄었지만 나머지 3개사는 늘었습니다. 또 편의점을 주 사업으로 하는 GS리테일과 BGF 리테일은 매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BGF 리테일만 28.9% 늘었고 GS리테일은 16.1% 감소하는 등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정청탁법이 화훼농가처럼 영향을 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차라리 유통업 환경에는 사드의 영향이 더 컸고 개별 업체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유통사의 지난 27일 주가를 김영란법 시행 하루 전인 1년 전과 비교하면 뚜렷한 흐름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연휴를 앞두고 9월의 마지막 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시장 흐름 잘 살피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저희는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8일 강보합으로 장을 마치면서 이 8거래일 만에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2370선까지 등락을 반복하면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보합에서 점차 낙폭이 커지면서 2380선에서 머무는 듯 했지만 오들어서 방향을 위로 틀면서 70선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수급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91억 원, 또 495억 원을 덜어내면서 마감을 지었고 개인이 홀로 1189억 원 매수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비록 매도를 보였지만 이 개인이 홀로 다수의 매수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0.02% 오른 2373.14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나스닥 급등에 따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이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후에는 이 7일 만에 외국인의 차익 매물 출회 등 이 다양한 영향으로 하락 전환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세한 수급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홀로 123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4억 원과 또 64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0.15% 파란불 키면서 648.0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개 업종 가운데 13개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료정밀이 2.13% 오르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 섬유의복과 화학, 철강금속, 은행 등도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업과 또 종이목재, 증권과 통신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등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이 반면에 운수창고와 또 의약품,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9개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이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0.81% 내린 256만 3천 원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자동차, 또 삼성물산, 네이버,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이노베이션 등도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빨간불 켜주면서 83,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와 LG화학, 또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 현대모비스 등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대자동차, LG화학, 롯데케미칼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 기관에서는 SK하이닉스, SK, LG생활건강 순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자 순으로 파란불을 켰고, 이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LG이노텍, LG전자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이 휴젤과 톡텍, 또 SFA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 기관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파라다이스, SK 머티리얼즈 순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주성 엔지니어링, 셀트리온, 게임빌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이 기관에서는 S&P 월드, 메디톡스, 휴젤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네,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제유가가 기대감 속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OPEC와 러시아를 비롯한 10개 산유국은 내년 1분기까지 감산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최근의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아바트레이드 에드리언 머피 연구원은 추가 감산이 확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만약 무산될 경우에는 유가가 다시 주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유가 WTI 1.11% 하락한 51.56달러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유가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어떻게 장을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이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세제 개편안 기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날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 경제지표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네, 전일 공개된 이 세제 개편안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자세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0.18% 상승한 22,381.20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6,453.45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500 지수입니다. 0.12% 오른 2,510.06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대체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빨간불을 켰던 모습인데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인 스탠스의 금융주는 강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매파적인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 금융주를 띄우면서 대체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12월 이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 자산 가격에 반영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도이체방크와 방코 산탄데르는 각각 1.68%와 또 0.51% 상승했고, 또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도 0.3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유로화 강세가 잠잠해진 점도 시장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영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13% 오른 7,322.82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프랑스 깨끗 지수입니다. 0.2% 오른 5,293.77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 독일 닥스 지수 또한 0.37% 빨간불 켜면서 12,704.65포인트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지수 어떤 출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오전장 지수입니다. 2375.35포인트 기록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649.63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보합권으로 전일 마감 지으면서 현재 오전장은 256만 3천 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대차 또한 0.68% 오르면서 14만 8천 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1,500원가량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포스코 세 번째 종목입니다. 0.48% 오른 31만 7천 원의 현재가 준비 중이고 포스코 전일 대비 1,500원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0.65% 오른 23만 4천 원의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 이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500원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에는 보합권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16만 6천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롯데칠성 또한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주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상승률 보여주면서 역시 0.20% 오른 25만 2,500원의 좋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는 전일 대비 빨간불 켜면서 500원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종목입니다. 0.16% 오른 31만 6천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전일 대비 500원가량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가 14만 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72% 오름세 보여줍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1.39% 등락률 시연해주면서 2,000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4만 6천 원에 출발이 예상됩니다. 네, CJ홈쇼핑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등락률 변동은 모르지만 현재가는 19만 7,5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일 대비 50원가량 하락하면서 14,8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파란불 켜면서 0.34% 내려갑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50원가량 하락한 24,700원의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0.20%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입니다. 보합권에 머문 SM 28,9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글로벌 시장과 전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나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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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전해주시죠. 어제 개장 시간부터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전일 대비 0.57포인트, 0.02%가량 상승한 2373.1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흘째 팔자인 외국인이 1364억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기관 역시 427억 원가량 물량 덜어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1,197억 원 순매수하며 대응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 의료정밀이 2.13%가량 올랐고 섬유의복과 화학, 철강금속과 은행 등이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종이목재와 기계,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통신과 증권 등도 모두 강세 보이며 장 마친 반면 운수창고와 의약품,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운송장비와 유통업 등은 모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0.8%가량 내리면서 256만 3천 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도시바 반도체 사업 지분 인수 지원을 위해 3조 9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0.9%가 넘게 올랐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 삼성,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이 모두 오른 반면 삼성물산과 현대차, 네이버,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으로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주들은 모두 1%에서 3%대로 강세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아모레쥐 등 화장품 관련주들도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호텔신라가 정부의 면세점 선정 절차 개선안 발표로 4.41%가량 강세 보이며 마쳤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 소식이 전해진 현대건설은 장중에 4% 이상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0.9%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학물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9.08%가량 급등세 보였습니다. 총 515개 종목이 상승세 기록했고 296개 종목이 하락한 어제 하루였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5포인트, 0.18% 하락한 648.0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192억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28억 원과 103억 원가량 물량 담았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와 음식료 담배가 각각 2.9%와 2.05%가량 올랐으며 방송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반도체, 종이 목재, 출판 매체 목재와 의료 정밀기기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IT 부품과 섬유 의류, 제약과 비금속, 디지털 콘텐츠 등은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3.5%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15%가량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디톡스는 5.3%가량 내렸고 CJ E&M과 휴젤,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컴투스 등도 모두 1에서 3%대로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와 코미팜, SFA 등과 로엔 등은 모두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한편 골프존 유디는 골프장 체인 사업 기대감에 1.5%가 넘게 상승률 시현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685개 종목과 433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장 장 마감을 앞두고 급등하면서 전일 대비 8.4원 상승한 1149.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2포인트가량 상승한 314.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이름 올린 바디텍메드는 어제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바디텍메드는 어제 550억 원 규모의 아이크로마 기기와 카트리지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중국의 조인스타로 내년부터 3년간 제품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인스타는 중국 항주 지역에 있는 업체로 2006년부터 바디텍메드의 현장 진단기기 아이크로마와 진단 시약 등의 관련 제품을 중국 전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디텍메드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고부가 제품 공급과 판매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바디텍메드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0.9%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50원 하락한 16,150원 선에서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LB 종목입니다.
HLB 역시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HLB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자회사 LSK 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의 임상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회사는 13년간 개발해온 아파티닙의 성과가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증권가에서는 아파티닙의 신약 가치를 약 1조 9,500억 원가량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HLB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7% 정도의 강세 규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원 상승한 27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연일 특징주에 이름 올리고 있는 깨끗한 나라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 위해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앞두고 깨끗한 나라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식약처는 어제 오전 11시 충북 오송본부에서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생리대 위해성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유통 중인 모든 생리대를 대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출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 결과가 앞으로 깨끗한 나라의 주가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름 올린 깨끗한 나라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역시 3% 정도의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30원 상승한 4,515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 종목입니다. 호텔신라는 정부의 면세점 선정 절차 개선안 발표 이후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을 확대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깜깜이 심사가 문제됐던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상승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로 대관 리스크가 줄어든 데다 평가 기준 공개로 기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예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호텔신라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역시 오늘장에서도 2.5%가량의 상승폭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3분기 면세점의 매출이 급등할 것이라는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1,400원 상승한 58,3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28일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96.06포인트 오르면서 2363.1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도쿄 증시는 엔화 하락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보다 30.23포인트 내린 1256.4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장 마감을 앞두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5.63포인트 내리면서 3,339.6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국경정 휴일을 앞두고 관망세 속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10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됐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0.55% 상승하면서 2386.1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0.4%가 넘는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7포인트 상승한 650.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오랜만에 양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어제는 의료정밀과 화학을 비롯해서 반 이상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현재 모든 업종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그중에서 상승폭 큰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입니다. 현재 1.12%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세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현재 4.61% 오르면서 11,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3.18%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4,500원가량 상승한 14만 6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2.7%가량 상승하면서 9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토닉입니다. 모토닉은 1.96% 오름폭 시현하면서 9,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업종은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은 1.2%가량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덕성 우선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97%가량 상승하면서 2,88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효성입니다. 효성은 2.46% 오르면서 14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화섬이 1.74% 오른 11만 7천원에 카프로가 1.34% 오른 6,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업종은 기계업종입니다. 기계업종은 현재 1.01%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한국주강입니다. 한국주강 현재 5.25%가량 상승하면서 2,705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경기계입니다. 대경기계는 3.49% 상승한 564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STX중공업이 3.32% 상승한 8,09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STX엔진입니다. STX엔진은 2.7%가량 상승하면서 13,3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현재 1%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강공업 우선주가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88% 상승폭 기록하면서 37,4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양금속입니다. 대양금속은 2.79%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0원가량 상승하면서 3,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정밀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은 0.47%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세에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1.31% 오르면서 54,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은 0.89% 오름폭 보여주면서 226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창고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 현재 1.14%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한항공 우선주가 3.76% 가장 큰 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3,800원입니다. 다음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은 2.24% 오르면서 5,4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두 업종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전기가스는 0.11%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난방공사가 0.41% 밀리면서 73,200원 기록 중이고 뒤이어서 한국전력이 0.26%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38,25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23%가량 밀리면서 255만 7천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어제도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72% 오르면서 83,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오늘 1.43%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4만 1,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15% 소폭 오르면서 206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두 업종 제외하고 모두 상승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종이목재 업종이 현재 2.1%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기업이 상승세 견인하고 있습니다. 4.37% 오르면서 35,8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림재지가 1.27% 상승하면서 1,19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패키지입니다. 한국패키지는 1.87% 상승한 1,91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비금속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은 현재 0.93%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승폭 큰 종목은 스페로글로벌입니다. 스페로글로벌은 5.39% 오르면서 1,5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프린터 부품 테마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이 스페로글로벌도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고려시멘트입니다. 고려시멘트는 4.07% 상승하면서 2,175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업종은 섬유의류 업종입니다. 섬유의류 업종은 1%가량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데코애니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4.94% 상승하면서 829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풍물산이 4.93% 오르면서 3,51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출판 매체와 음식료 담배, 화학과 소프트웨어 순으로 업종별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빨간불 켜지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79% 오르면서 14만 5,1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임시 주총을 앞두고 상승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JENM입니다. CJENM은 1.3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100원가량 오르면서 7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파란불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17%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1,500원가량 하락하면서 51만 9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엔입니다. 로엔은 0.23% 오르고 있는데요. 87,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미팜은 0.29% 하락하면서 34,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51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기관은 148억 원과 135억 원씩 각각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3억 원, 기관은 119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64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09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개인은 1,216계약 그리고 기관은 1,194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관의 매도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매수세로 돌아선 만큼 현재 상승하고 있는 지수 흐름 장 마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리포트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덴티움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실적 모멘텀 감안 시 최근 주가 하락 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부터 보면 4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2억 원, 지배지분 순이익은 8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수출 성장에 기반해서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역기저 효과가 발생하고 영업인력이 증가하며 경상 연구개발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7.4%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 특징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매출액의 경우 272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매출액은 중국이 123억 원, 러시아가 32억 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42억 원,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 75억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 지역의 매출 호조가 추정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3위의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 내수 매출액의 경우 136억 원으로 예상이 되며 3분기 수출 비중은 66.6%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매출 성장에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실적 모멘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덴티움의 2017년 가이던스 매출이 1,521억 원, 영업이익은 401억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성장세를 감안하면 가이던스의 상회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 채용 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반할 때 하반기 영업이익률은 26.7%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9월 15일 이후 주가가 15.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덴티움은 9월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사주 소각 또는 매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기대감은 사라졌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각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라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덴티움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15.5배로 임플란트 경쟁사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26.2배, 디오의 18.3배, 스트라우만의 37.3배 대비 저평가됐다고 합니다. 또 2017년에서 2019년에 예상되는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25.3%를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했고 견고한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68,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본 덴티움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2.06% 정도의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 시현하면서 1,200원 상승한 54,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덴티움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현대 그린푸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반가운 본업의 턴어라운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와 유사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의 자세한 수치를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400억 원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16%가량 증가한 3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부문에서 실적 개선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단체 급식 부문의 식수 베이스 소멸과 단가 인상 효과, 그리고 식자재 유통 부문에서는 급식과 외식 거래선의 증가 및 원료 도매 매출의 재개, 세 번째로 유통 부문에서 5월 가든파이브 아울렛 출점 효과와 마지막 네 번째로 에버다임의 해외 수주 증가 및 수익성이 높은 소방차 매출 확대로부터 기인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점은 본업인 단체급식 사업부의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단체급식 매출은 전년보다 각각 12.5%와 4.9%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먼저 전년 5월부터 지속됐던 현대중공업의 조업량 축소와 현대차 파업, 그리고 황금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5.6%가량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중공업 관련 조업량 베이스가 소멸됐고 단가 인상 효과가 반영됐으며 추석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영업일수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시점의 차이는 4분기 매출에 부정적이겠지만 이는 단가 인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업의 실적 턴어라운드 이야기와 3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목표 의견과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의 주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규제 이슈로 인해서 8월 초 이후 17%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급식 단가 인상을 통해서 상쇄할 전망이고 단체급식 관련 규제도 정부가 민간 부문의 입찰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선회하면서 일단락됐기 때문에 우려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현대 리바트가 현대 H&S를 합병한다고 공시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현대 H&S가 이 현대그린푸드의 연결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우려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전사 영업이익률보다 낮아서 연결법인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현대그린푸드의 현대리바트 지분율이 기존 28.5%에서 39.9%로 증가하면서 지분법 손익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리포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캡티브 채널인 범현대그룹의 영업 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점과 이에 따른 관계 종속기업들의 주가 부진, 또 정부의 규제 이슈로 인한 투자 센티멘트 악화 측면을 감안해서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본 현대그린푸드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64% 정도의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00원 빠진 15,6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그린푸드 종목까지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LF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계속되는 아쉬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3분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 종목 같은 경우 3분기에도 실적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가량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수기의 절대이익 규모 축소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결 매출액은 3,277억 원으로 약 3%가량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인수된 식자재 유통업체의 실적이 반영된 덕분이라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별도 부문의 성장성 부재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별도 부문의 매출액은 3분기에는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해서 이익은 12%가량 증가한 105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비용 통제의 경우 기저 반영 이후에 효과가 반감되면서 성장을 통한 구조적인 실적 개선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리포트의 진단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별도 기준 매출 비중과 성장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별도 매출액 비중은 올해 추정 연결 매출액 기준의 88%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2%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절대적 비중인 국내 부문의 매출액 성장률은 올해 0.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성장 동력은 부재하다는 판단입니다. 비효율 매장 축소 등으로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비중은 2016년 2분기 이후 매분기 1%포인트가량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구조조정도 당분간 이익 개선에 견인한다는 리포트의 전망인데요. 최근 인수한 식자재 회사의 이익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투자 등 현금 유출과 캐시카우 역할을 해오던 국내 부문의 성장 둔화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 부재가 아쉽다는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LF에 대해서 리포트는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중국 구조 조정을 통한 이익 개선세의 연장,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유효한 연 1,000억 원 수준의 에비타 창출 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36,000원을 유지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LF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F 종목 오늘 오전장에서의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0.98%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250원 빠진 25,300원 선에서 주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내놓은 현대건설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포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최근 있었던 반포주공 재건축 시공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9월 27일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불리던 반포주공 1, 2, 4주구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현대건설이 GS건설을 누리고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습니다. 투표의 결과 차이는 예상보다 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전체 참여 조합원 2,193명 중 59%의 찬성표를 획득하면서 GS건설과 409표 차이로 압도적인 숫자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단지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소유 토지 문제와 이사비 그리고 이주비 등 언론을 통해 무수히 많은 잡음이 나왔던 대표 단지로서의 고충이 있었지만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최근까지의 잡음들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 역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7일 있었던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이슈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3분기에 관련된 매출액과 그리고 투자 의견, 목표 주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 4,042억 원, 영업이익은 2,901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이 주로 해외 토목 중심 회사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국내 주택과 건축이 이끌어가는 점은 다른 건설사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2016년 3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현대건설의 매출 총이익에서 주택과 건축 사업의 비중은 64에서 69%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힐스테이트와 DH 등 현대건설의 주택사업 강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강남권에서 현대건설을 대표할 만한 단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DH 아너힐즈와 반포 3호가 된 3차, 일원대우, 방배 5구역 등의 재건축에 DH 브랜드로 수주하는 데 성공하면서 강남권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서초구 최대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포주공 시공사 선정으로 강남권 주택시장에서 현대건설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하반기 현대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삼성동 GBC 착공과 개포 8단지 분양뿐만 아니라 약 14곳에 이르는 강남권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시점인 반포 주공 수주로 인해서 향후 투자 포인트인 개포 8단지 자체 사업 분양과 GBC 착공 등의 투자 심리 강화 포인트가 충분하다고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55,500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마지막 현대건설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현재 출발 구간에서는 0.92%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50원 상승한 38,2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보합세로 장을 시작한 후에 상승폭을 다소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세한 현재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빨간불 켜면서 0.24% 오른 8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가 속한 한밀연합과 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 낸드 플래시 업체인 도시바 메모리의 의결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향후 10년간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야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부터 강세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9시 42분 구간입니다. 야스 7.09% 팔아불 키면서 1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장비 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야스는 2002년 설립한 디스플레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증착기 증발원 또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OLED TV용과 OLED 조명용 증착 시스템, OLED 모바일용 증발원이 주요 제품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초대형 OLED 생산 설비 증착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 중소형 패널 제조사 대상으로 이 증착 장비 공급을 시작하면서 국내외 디스플레이 패널 양산 라인으로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 종목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강보합세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 0.28% 내린 14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9일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임시 주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조건부 코스닥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결의안을 의견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연구원은 전일 셀트리온에 대해 주력 파이프라인 허주마증 판매 승인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 북미 시장과 미국 허가이로 지속적인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GL팜텍입니다. 최근에 GL팜텍이 이틀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경병성 통증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GL팜텍 0.27% 빨간불 키면서 3,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L팜텍은 신경병성 통증치료제의 임상시험 기관수를 23곳으로 시작해 현재 35곳까지 늘리면서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치료제 임상 3상은 중반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GL팜텍은 신경병성 통증 개발을 위해서 올해 내로 임상 환자 모집을 완료한 뒤 내년 초 결과를 얻을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는 GL팜텍이 개발하는 의약품 가운데 투입 비용과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대원제약과 종근당 등 국내 회사 4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오전장 눈에 띄었던 종목들 4가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양시장 종목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 첫 번째 상승률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9시 45분 구간 첫 번째 종목은 신원 우선주입니다. 네, 나흘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42% 오른 5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토니모리입니다. 네, 화장품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토니모리도 역시 9% 넘게 상승률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세 번째 종목도 화장품 종목입니다. 한국화장품 전일 대비 7.26% 오름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4월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이츠한불입니다. 전일 대비 7.21% 오른 현재 시각 2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현대건설 우선주입니다. 전일 대비 14% 넘게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재건축 과열 경쟁이 엄벌했다는 소식과 함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5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동양네트워크스입니다. 6.09% 내린 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암리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4.03% 파란불 켜주면서 2,2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IHQ입니다. 3.67%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현재 시각 1,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MB 코리아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3.40% 파란불 켜주면서 이틀 연속으로 음봉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66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상승률 하락률 확인해 보셨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코맥스입니다. 네, 카카오와 코맥스가 동반으로 이 스마트홈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6% 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MSC입니다. 오늘 오전에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천연색소와 각종 조미용 분말을 만드는 업체이죠. 현재 시각 13.27% 오른 1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Y패널입니다. 현재 시각 24.85% 내린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송 종목 한 종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9.89% 파란불 켜주면서 4월 연속으로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7,330원입니다. 네, 잠시 후 내비게이션 전략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다음 주와 앞으로 4분기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은 펀더멘털 바닥 레벨인 코스피 2370포인트대 안착을 시도하는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 간의 첨예한 대치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립 이상의 3분기 실적 변수와 가격 밸류 메리트는 시장의 추가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제약하는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색채가 우세했던 추석 연휴 공백 간의 이벤트 리스크와 10월 옵션 만기 주간의 기관권 기누적 매수 차익 잔고의 일부 청산 가능성, 그리고 하반기의 이후로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 중인 외국인의 수급 상황 변경 등은 시장의 추가적인 운신의 여지를 제약하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연휴 직후의 시장의 포커스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국내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0조 4천억 원으로 2분기 말 49조 7천억 원 대비 실적 눈높이의 상향 조정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3분기와 연간 영업이익 개선세를 감안해 볼 경우에 IT와 정유, 화학과 금융, 바이오 제약 등이 우리 시장의 실적과 펀더멘털의 안전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에 어떤 이벤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리포트의 분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공백 기간 중에 있을 국내외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서 사전 판단과 대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각 변수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중립 이하의 시장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리포트에서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4분기 시장의 포문을 여는 포트폴리오 전략 대안 확보입니다. 페드의 매파적인 시각 선회는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그간 하락일로를 내달려왔던 글로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상승 반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경기 민감 대형 수출주와 가치주 진영으로서의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익 성장성과 밸류, 배당 메리트를 겸비한 코어 IT,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금리 상승기 안전지대의 투자 대안인 은행과 생보, 세 번째로는 국제유가 상승과 배당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정유와 화학, 네 번째로 글로벌 설비 투자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환골 탈퇴 가능성이 있는 기계 업종들이 다음 시장 변화의 주류를 형성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를 전후한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기를 해당 투자 대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리포트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에 관한 내용이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가 석 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산업 생산과 투자도 전월보다 증가하지 못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에는 국내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길 바라면서 저희는 열흘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